자, 우리 팀원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까요? 아니면 우리 팀원은 우리가 했었던 기대보다 일을 더 잘할까요? 이거를 보면 내가 어떤 리더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. 내가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팀원들을 모두 참여를 시킬 것인가, 그리고 이 팀원들을 참여를 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글은 제가 쓴 글입니다.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올린 건데요. 능력 있는 리더는 부하를 탓하지 않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으면 부하를 탓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. 왜? 부하 직원이 일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의 임무 부여를 하고요.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만큼의 임무를 부여를 한다는 의미예요. 사실 팀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가 열심히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너무 모두 다 열심히 하면 정말로 좋겠지만 모두 열심히 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그 사람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, 그리고 열정과 의지에 따라서 업무를 부여를 해줍니다. 과제도 마찬가지예요. 팀 내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지,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과업을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 팀원한테 너는 프레젠테이션을 맡아 그랬는데 이 친구는 프레젠테이션을 해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이 친구는 프레젠테이션 할 줄을 몰라요. 그러면 이 친구한테 그 일을 맡긴다고 이 친구가 잘할 수 있을까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모든 그 아이들이 나하고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, 이 친구들이 각자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정말로 프레젠테이션을 구현을 해야 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, 잘하는 일에 그 사람의 업무를 맡기고 그 사람의 임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. 그렇다면 이제부터 팀이 딱 만들어지잖아요. 그러면 5가지의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. 첫 번째는 형성기, 두 번째는 혼동기, 세 번째 규범기, 갈등기, 성취기, 5단계인데요. 이 형성기에는 해야 될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. 2가지가 있습니다. 한 가지는요, 서로 친해져야 돼요. 이 형성기 때 친해지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이 과업을 하는 이 과제가 끝날 때까지 이 친구들한테 업무를 제대로 시키기가 어렵습니다. 과제를 시키기가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나 친한 사람들한테 잘해주게 돼 있고요. 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친해져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의 목적이 있습니다. 이 두 번째의 목적이 뭐냐?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. 이 과제를 하는 팀이 모여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갈 것인가, 그리고 앞으로 각자의 역할과 규칙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 초반에 아이들이 팀을 딱 짜잖아요. 그러면 너는 뭐 해와, 너는 뭐 프레젠테이션 해, 너는 발표해, 너는 자료를 수집을 해, 넌 인터넷에서 뭔가를 해.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함께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? 룰. 만약에 그 역할을 이번 주에 정해진 그 규칙대, 분량대로 하지 않았을 때,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? 만약에 네가 이 정보를 수집을 해오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데, 네가 만약에 그걸 못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?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. 그렇다면 이 룰을 무엇으로 정해야 될 것인가?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팀플레이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죠. 이 팀플레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앞에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. 어떤 친구들이 힘들었느냐 물어보면, 일단 첫 번째, 연락 안 되는 친구,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. 확인을 하지 않는 데다가 전화를 하면 전화까지 받지 않아요.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그래서 연락에 대한 룰을 정해야 돼요. 어떤 룰? 내가 공지를 올리면 이 공지사항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? 공지사항을 올렸을 때, 네, 알겠습니다 라고 확인에 대해서 답변을 반드시 달 것이라는 룰을 정해준다. 그리고 반드시 이걸 할 것이라는 룰을 정해준 다음에 연락을 안 받았거나 연락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. 저녁 늦게 확인을 한다거나 새벽에 확인을 했을 땐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규칙을 정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 외로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,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갖고 오는 경우. 그러면 가장 힘든 건 누구냐?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있는 리더는요,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자기가 그거를 끝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대신 한 번, 두 번 해보다 보면 무임승차한 사람들은 반드시 계속 무임승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?
반드시 그 사람한테 매번 피드백을 하고 반드시 그 사람이 해갖고 가져오게끔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그 친구가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그 친구 때문에 미뤄진 일들에 대해서 그 친구가 이제 더 다음에 더 하게끔 만들어 놓는, 그 사람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. 그러면 그 누구라도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룰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친해지는 방법은 오프라인에서, 그리고 공지는 단톡방에서 글을 봤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할 것. 반드시 이런 룰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. 두 번째가 혼동기예요. 이 혼동기가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. 그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,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?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? 내가 한 역할이 이게 맞는가?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럴 때 계속해서 일을 미루게 돼요.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으면 일을 미루게 되거든요. 아니면 능력이 없으면 일을 미루게 됩니다. 이 아이가 혹시라도 일을 미루거나 제대로 해갖고 오지 않거나 그러면 리더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,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,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거라면 그 발표할 수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갖고 있는가,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역할이 중첩이 되진 않았을까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. 중첩이 되면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혼동기에는 역할에 대한 정립을 한 번 더 시켜줘야 되고요. 세 번째, 그렇게 정립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규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규범, 매번 피드백을 하고, 그리고 초반에 한 달 정도는 서로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혼돈기와 형성기, 규범기 이 세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제했으면 과제한 것까지 갖고 와봐.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. 만나지 않는 피드백은 피드백이 되지 않아요. 만나서 피드백을 하고요. 피드백을 하면서 이 친구가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, 못하는 게 있는가, 그럼 리더는 그것들을 알려주고, 그리고 권한을 계속해서 위임을 해야 됩니다. 알려주고 위임을 하고, 알려주고 위임을 하고. 이 과정을 4주 정도를 하잖아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. 그 역할을 알게 되면서 또 무엇을 하게 되느냐,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. 근데 여기까지 가다 보면 그 다음으로 또 바로 넘어가는 게 뭐냐, 갈등기예요. 갈등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.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요,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혼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. 쟤를 혼내고, 쟤를 뭐라고 하고, 그리고 왜 뭐라고 했어, 비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. 근데요, 절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 앞에서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. 비난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단 둘이 나쁜 피드백, 부정적인 피드백, 그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 둘이 있는 저 뒤의 공간에서 조용히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세요. 비난하지 마세요, 절대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, 야, 너 이번에 안 한 거 보니까 너 되게 바빴나 봐. 많이 바빴어? 내가 뭐 도와줄까? 나도 시간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겠는데,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는 알 수 있는데, 내가 그런 것들은 도와줄 수 있어. 그럼 내가 그거 알려주면 다음 주는 해갖고 올 수 있을까?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. 비난하지 말고 이 친구를 오랜만에 보잖아요. 그럼 바빴지? 손 한번 잡아주세요. 잡아주면서 바빴지? 바빠가지고 못한 것 같더라. 그래,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연락하기 좀 미안하긴 했는데, 그래도 네가 그 역할을 안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사실 진도가 안 나가서 네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잖아. 그래서 내가 사실 미안하지만 너 바쁘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? 그러면서 상대방이 미안한 감정을 갖게끔 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갈등이 드러날 때는 이 갈등을 계속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던 거 가져와,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피드백을 하고, 어느 정도까지 했어? 어려운 게 뭐가 있었어?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건 뭐가 있을까? 그건 우리가 몰랐었구나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. 툴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툴을 갖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. 포맷은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.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주면 훨씬 더 좋겠죠? 그렇게 한 달,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 15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. 그러다 보면 15주가 지나가게 돼요.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, 그리고 요거를 끌고 나가는 그 리더는요,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.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틈플레이를 통해서 사실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주고자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.
혼자면 되게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별거 아니에요. 금방 할 수 있어요. 근데요, 왜 팀플을 시키느냐? 팀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, 협업을 할 수 있어야 졸업을 하고, 그리고 나서 회사를 들어갔을 때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. 이 팀플레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간 사람들하고요, 팀플레이를 해보고 거기에서 겪은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, 아 내가 이건 잘 못하는구나, 그렇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할 것인가를 배운 사람들은요, 그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 팀플레이 굉장히 힘들지만, 그리고 무임승차도 많고, 그리고 나 혼자 하기 힘들지만, 나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능력, 이것도 리더십 능력이고요.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능력, 피드백하는 능력, 그리고 칭찬하는 능력,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르고 다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모두 다 그런 능력입니다. 역량이에요. 이것들을 배울 수 있게 이 팀플레이, 이 15주 동안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, 여기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성장을 하는 겁니다.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요. 이번 과제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,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구나, 아 저런 과제에서는 이런 것들 이렇게 다루는 거라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